수륙제하고 용왕 관련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용왕 얘기는 전에 여기 산신 용왕 얘기할 때 잠깐 제가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용왕 얘기는 짧게 하고 수륙제 얘기를 좀 더 길게 할까 싶은데 아마 우리 법사님이 수륙제니까 바다 중심이 아닐까? 물 중심이 아닐까? 그래서 용왕과 연결시켜서 주제를 주신 것 같아. 근데 수륙제는 그냥 천도랑 관련된 거고 물이랑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물이랑 특별히 관계가 없어. 천지명양 수륙제라고 천지 하늘과 땅, 명양은 살았거나 죽었거나예요. 명은 죽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명복을 빈다 뭐 이러잖아요. 죽은 거. 양은 양명한 거, 우리 살아 있는 거. 수륙은 무태 있거나 물에 있거나. 무태 있거나 물에 있거나. 그러니까는 요 수평적으로 우리가 땅이거나 물이거나, 그 다음에 천지는 수직적으로 위나 아래, 하늘 위나 하늘 아래. 그 다음 명양은 요거는 논리적 층위가 좀 다른 거지. 이쪽으로 죽었거나 살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요 수륙제와 관련된 탱화가 우리나라에 한국에밖에 없어요. 한국에만 있는 게,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서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탱화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요 수륙제랑 관련된 삼장탱화입니다. 삼장탱화가 뭐냐면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이에요. 천장보살 큰 절에는 다 있어. 천장보살이 뭘 하는 거냐면 천지, 지지보살이 어떻게 보면 물과 묻, 그 다음에 지장보살은 삶과 죽음. 요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세 보살이 모셔져 있다 그래서 삼장보살이라고 해요. 삼장보살은 조상 천도랑 관련된, 수륙제가 조상 천도랑 하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오대상 상원사가 수륙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수륙제를 주관하는 사찰이었어. 물 없어요. 물 없어. 수륙제로 유명한 절 중에 한 군데가 진관사. 서울의 북한산 진관사잖아. 물 없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수륙제고 뭐 이러면 약간 바다를 끼고 있거나 홍련암 같이 뭐 이렇게 낙산사나 뭐 이런 거 수륙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륙제가 어떻게 보면 발전하는 거는 연원을 따지면 바다랑 관련된 건 맞아. 원래 수륙제는 양무제 때 전쟁이 그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사람들 죽는, 보통 전쟁이라고 하는 게 전선을 어떻게 꾸리냐면 강이나 산을 중심으로 전선을 꾸립니다. 그런데 저 북방 유목민들은 큰 물을 무서워해요. 큰 물을. 왜냐하면 말 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개울 이런 거 말고 약간 이렇게 뭐 한강이라든지 뭐 이런 큰 강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 자기네들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러니까 처음 대하는. 그리고 이거는 공포라고 하는 거는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일부는 있지만, 예를 들면 바이킹 못하는 사람,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병입니다. 그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공포증 없는 사람은 뭐 바이킹을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그러면 재밌지 뭐, 이렇게 흔들리면 원래 재밌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사색으로 변합니다. 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얼굴이 피기가 하나도 없어. 쫙 이렇게. 그거 심리적인 거겠지. 몰라, 뭐 심리치료를 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병이에요. 그래서 말 타고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도 이 물 쪽에, 그래서 물 쪽으로 전선을 배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산은 넘어와 버리니까.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서 치고받고 밀리는 백마고지 전투 같은 걸 하다 보면 사람이 많이 죽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전에는 천인가몽설이라 그래서 죽은 원혼들이, 그러니까 원망하는 그러한 피지 못하고 죽은 그런 놈들이 많이 있으면 기운이 막혀. 그러니까 약간 황사 이렇게 끼듯이 기운이 막혀서 이게 안 돌아가. 에너지가 순환이 안 돼. 그래서 그걸 천도를 시켜서 빨아내 줘야
이게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가 아니고 귀신경화라고 귀신이 그걸 맡고 있는 거야. 아니야, 옛날 생각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에도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입시기도 때 입시한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입시를 너무 앞으로 당겨놔가지고 한파고 뭐고 없어. 그런데 왜 하필 입시 때만 되면 그렇게 되느냐 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쪼리니까 기운이 뭉치니까 이게 추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 천인상설이라고 하고 천인상감설이라고도 하거든요. 그 동중서에 춘추벌로에 그런 게 자세히 나옵니다. 한나라 전환시대 때. 그리고 그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칠석대, 칠석비라고 하는 게 있죠. 칠석 끝나고 견우직녀가 이렇게 헤어지면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애틋하게 살 수 있는가를 그건 1년에 한 번만 만나면 왜 우리는 힘들게 사느냐? 계속 만나니까. 계속 만나니까 계속 만나는데 매일 울면 야 그거 눈두덩이 부어가지고 사람이 살겠어? 그러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말 부부가 아니고 1년 부부의 시조. 그리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의 그 좌표를 제공해 주는 분이 견우직녀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저렇게 살면 행복하게 오래 살 수 있구나. 근데 그 견우직녀 이야기랑 결부돼서 칠석비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들어봤잖아? 칠석 때 비 온다. 뭐 이렇게 헤어지려고 해서 비 온다. 안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슬퍼서 울면 비가 오고,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라고 하지만 지금은 칠석이라는 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칠석 때 거기에 감정이입을 해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게 에너지의 변화를 주는 거지. 노자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 인법지, 사람은 땅을 본받고 지법천,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다. 그리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서로 영향관계를 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 숙연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면 그것이 감흥을 해가지고 슬프게도 그 비도 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추위를 오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냐 모릅니다. 단 동아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당들이 하는 그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네가 팔자가 안 피는 게 억울하게 죽은 귀신이 있어. 그 억울함이라는 게 한국전쟁일 수도 있고 한국전쟁에 끌려가서 예전에 태극기 휘날리며처럼 그렇게 억울함일 수도 있고 진짜 엽기적인 억울함이 예전에는 뭐였냐면 시집장가 못하는 게 억울함이죠. 그래서 처녀귀신, 몽달귀신. 그게 그렇게 억울합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뭔 개똥 같은 소리. 그러면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결혼을 안 하니까 이게 국가가 잘 안 되는 거구나. 국가 성장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거 인제 알았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얼마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을 영혼 결혼식을 시키죠. 영혼 결혼식도 두 종류가 있어. 진짜 죽은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센 집안은 산 사람하고 결혼하잖아? 그러면 그 여자가 혼자 살아야 돼. 아니야, 최근까지 있었다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야, 이게 뭔 개똥 같은 짓인가. 그리고 죽은 여자나 남자 입장에서 그게 뭔 의미가, 그리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 그냥 차라리 이런 상태면 내가 혼자 살게요. 나 혼자 귀신 같이 댕기기 싫어요. 너무 가능한 거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그래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사는 게 원한이 없대. 그 유교적 관점입니다. 왜? 그거는 윤리도덕, 유교에서 말하는 강상의 윤리도덕 기준에서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유교가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지금은 뭐 자발적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자발적 단종도 많아요. 결혼은 하지만 단종을 선언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결혼할 때부터 애는 안 낳기로. 그러니까 시도했다가 늦게 결혼해서 못 낳는 경우도 있지만 있다니까 주변에 이렇게 있다니까. 그냥 우리끼리 그냥 살다가 마는 걸로. 이런 집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자발적 결혼 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다가 못 간 게 아니고 그냥 그 결혼하는 해서 사는 재미보다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훨씬 많은데 굳이 그걸 결혼해야 되겠어? 또 있고. 좀 예전에는 뭐 또 있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살면 자꾸 결혼을 시키려고 했어. 옆에서 그렇게라도 결혼하는 게 안 나요? 뭐 이렇게 하면서 개똥 같은 소리죠.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하죠. 혼자 네가 덜 살아봐서 그렇지. 근데 그게 유교적 틀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그런 결혼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원기도 많고 원망의 마음도 많대. 그래서 국가적으로 비가 안 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너무 그러면 그거는 원망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사람은 국가적으로 조선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다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사면령 내리고. 아니 그렇게 한다니까. 그럼 비가 오느냐? 모르죠. 그런다고 비가 오겠나 싶기는 한데 뭐 비 올 때까지 계속 결혼시키면 되지 뭐.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그 수륙제 처음 시작할 때는 수륙제가 중국의 수양제와 관련해 수륙제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이제 죽은 귀신들이 그런 원기로 척층이 누적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 구근이 막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무당에게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죽은 조상이 있어. 어깨에 앉아 있어.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어깨에 그 앉아 있는 게 귀신이 앉아 있는 게 편한 게 아니다. 어깨에 뭐하러 앉아 있어. 차라리 그냥 뭐 매달려 있어. 이러면 차라리 어떻게 하겠는데 어깨 걸어 댕길 때마다 휘청휘청한다. 귀신은 그거 할 짓 아니다. 목마 타고 있으면 되게 웃길 건데. 목 뒤가 혹시 튼튼해지지 않습니까? 귀신이 싼 겁니다. 귀신이 싼 겁니다. 동맥경화 아니었나요? 이게 혈압 아닌가요? 귀신이 싼 겁니다. 뭐 그렇게.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천인 가문설에 의해서 원한이 많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풀어주는 원한을 풀어줘야 된다. 그게 수륙제. 그리고 우리나라도 하긴 했었는데 이제 그게 유명해지는 게 왕씨를 죽이는 사건이에요. 왕씨 죽이는 사건.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왕씨를 싹 죽이잖아. 왕씨를 싹 죽이는데 그것도 아주 비열하게 죽여요. 너네들이 저쪽에 섬에 들어가서 자치로 편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재산 같은 거를 다 가지고 가게 그렇게 해놓고 배에 구멍 뚫어서 죽였죠. 배에 구멍.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물선이 있다니까. 보물선이 있다니까. 그 왕씨 배가 어디에 가라앉았는지만 찾으면 그게 엄청난 보물선이에요. 예전에 그 돈스코이호 뭐 이런 거 뭐 찾아가지고 무슨 뭐 한해 이런 게 언론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 그 희대에 쓸데없는 떡밥이었는데 그거랑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문화재들을 다 가지고 있는 뭐 금붙이나 이런 거 다 좋은 거 다 갖고 왔겠지. 그렇지 않았겠어요? 네가 움직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가라고 하면 돈 될 만한 거는 다 들고 왔겠지. 그리고 그거를 뺏고 나서 침몰시키느냐? 그게 아니에요. 죽이는 게 너무 급했기 때문에 배에다 그냥 구멍 뚫어 버렸거든. 기록에 보면 그게 어디냐면 저기 동해 쪽에 있잖아. 두타산 사마사 수륙제. 그 사마사 아니고요. 그 사마사는 옮긴 사마사고요. 원자리. 그러니까 그쪽 그 근처에서 동해 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이제는 죽일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위험하니까 되치기 당할까봐 왕씨들에게 되치기를 당할까봐 두려우니까 죽이긴 죽였는데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죽이긴 죽였는데 그것들이 이제 귀신이 돼가지고 내 자식이나 손자를 안 그러면 나를 이렇게 해코지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두려운 거지. 그래서 그 죽은 데하고 멀지 않은 절에다가 수륙제를 지낸 게 사마사요. 그게 사마사 수륙제야. 그렇게 해서 그 원혼을 달려서 그거를 빨리 땡겨서 후황으로 끌어내라. 라고 한 게 사마사 수륙제라니까. 견암사, 사마사 이런데. 그러니까 그 근처 바다를 탐색을 하면 그게 고려시대 때 최고 A급 유물들이 거기서 나온다고. 좋은 정보 감사하죠? 진짜야, 진짜.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때 가라앉은 거는 누가 뭐 들어가서 어떻게 뭐 땡겨오고 불가능합니다. 그때 기술로는 절대 불가능해. 신안 앞바다 이런 건 쓰레기예요. 신안 앞바다에 무슨 뭐 저기 고려청자 이런 거 많이 있다던데요.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A급 고려청자가 아니고 생활용품 고려청자, 청나라로 납품하던 생활용품 고려청자고 그거는 지금도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면 삽니다. 생활용품, 그러니까 켜켜이 쌓여 있어요. 이렇게 끈으로 쫙 그러니까 이렇게 쌓여 있거든. 이렇게 보이차 싸듯이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그냥 쓰레기고 우리가 아는 그 고려청자 박물관에 있던 거 다 무덤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는 최고 A급들. 최고 A급들은 전부 무덤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오래 놔둔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때 비쌌던 게 오래 지나면 비싸지는 거지. 싼 거는 싸다니까.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토기 그것도 몇만 원. 그래서 몇십만 원이면 사.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나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신안 앞바다의 고려청자는 대부분 다 그 싼 거예요. 싸구려들. 그리고 색깔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진짜 뭐 왕릉이라든지 안 그러면 귀족들 무덤 같은 데서 부장품으로 딱 넣으면 그거 A급. 그다음에 쓰지도 않았어. 사용감이 없어. 그래서 박물관에 가봐. 깨끗해. 그리고 대부분 자세히 보면 위쪽에 주둥이가 깨져 있어. 일부러 깨서 놓습니다. 왜? 거기에 A급을 너무 비싼 걸 넣으면 도굴 할까 봐. 그래서 그걸 깨가지고 무력화시킨 뒤에 지금은 그걸 깨져도 굉장히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이니까 그렇지. 그때는 깨지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A급, 특 A급을 만들어서 얘를 깨고 넣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박물관에 하느냐? 안 깨진 건 진짜 희한한 거고 대부분 깨져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걸 보수합니다. 보수합니다. 근데 보수도 두 종류의 보수가 있어. 눈에 보이게 하는 보수가 있고 진짜 감쪽같이 하는 보수 있어요. 감쪽같이 보수해버리면 일반인이 볼 때는 구분 못합니다. 그게 보수됐는지 구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륙제를 지내다가 그게 이제 견암사 수륙제, 그 다음에 견암사라고도 하고 현암사라고도 해. 근데 아마 볼견자인데 나타날 현자로도 그게 발음이 나거든. 현암사라고 읽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하고 사마사 이런 데서 수륙제 지내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그 귀신들이 뭐 해코지하고 이런 생각이 좀 없어져요. 몇 대가 지나봐.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 저때 울산에 가면 울산 외성이 있어요. 울산 외성. 그다음에 부산에도 그런 게 성이 있거든. 그런 데가 임진왜란 때 엄청나게 잔인하게 전쟁을 했었던 데고 사람 많이 죽었던 데야. 이해가 됩니까? 걔네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성을 쌓고 시위하고 항전하고 우리는 그걸 뚫어야 됐고 걔네 그러니까 계속 죽고 죽인 데야. 울산 외성 같은데. 그럼 거기 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거 귀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죠. 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런가? 이렇게 돼. 한국 전쟁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지금도 약간 남아 있어. 그러니까 저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어디 벙커 뭐 이런 데 있는데 비행기 경납고 같은 데 있는데 그때 뭐 4.3 때 저기 사람 다 죽였어요. 뭐 거기서 사람 많이 죽었어요. 그 이제 제주도 쪽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알거든.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거기 가느냐? 멀리서 듣기만 하죠. 굳이 뭐하러 가? 굳이 뭐하러 가? 4.3이 그렇게 긴 얘기가 아니거든. 제주 4.3 사태가.
아니 맞잖아. 해방된 뒤에니까 그렇게 오래지 않았거든. 그냥 찝찝하잖아. 가보실래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저기 가면 꼭 아우슈비츠 그 동유럽 가면 거기 가거든. 아이씨, 기분 찝찝하지. 여기가 그때 그 가스 넣어서 죽였던 가스실이에요. 에라이씨. 아니 무슨 뭐 우리가 유대인 천도해 주려고 온 것도 아니고 거기 막 머리카락 막 산처럼 쌓여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신발 막 쌓여 있고 그 사람들 다 죽였다는 거 아니요. 기분만 찝찝하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상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몇백 년이 지났어. 그러면 그랬다더라. 이제 그걸로 바뀌는 거지. 그러면서 별로 공포적인 게 없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건 이제 문화적으로만 남기 때문에 그러면 상원사 같은 데가 수륙제 사찰이 되는 거예요. 오대산 상원사가 수륙제 사찰이라니까. 그래서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수륙제면 당연히 물 아닙니까?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돌아가신 분 천도하는 사찰이고 그거는 명당 사찰, 그러니까 터가 좋고 그런 사찰들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천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백중인데 백중보다 훨씬 큰 규모의 수륙제, 그러니까는 천도제를 수륙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와 비슷한 걸로 영산제라는 게 있습니다. 영산제, 수륙제는 국가문화재고 영산제는 유네스코 무형유산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알고 보면 다 영가천도. 그 얘기는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유교 안에서, 조선 안에서 더 명맥을 어느 정도 더 유지하기가 쉬웠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원래는 그게 국행수륙제라 해서 국가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대규모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개인 사찰이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예산으로 했었거든. 그래서 국행수륙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천지명양수륙제, 국행 천지명양수륙제, 이게 이제 전칭이고 그냥 이제 뒤에만 끊어가지고 국행수륙제, 안 그러면 수륙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원만 무해대비심 대다라니 심주, 대다라니 주를 그냥 천수주, 대비주 이렇게 그냥 축약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축약하는 거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수륙이라는 게 약간 이렇게 세게 나오니까 물하고 관련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천도제고, 천도제가 규모가 너무 크니까 국가적으로 예산을 댔고, 그런데 나중에 국가에서 돈을 잘 안 대주지. 국가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찰들이 단위 사찰로다가 하게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게 삼장보살도입니다. 수륙제를 약간 짭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로는 하지는 못하고 이제 약간 짭으로 축소해서 그걸 했던 태화가 삼장보살도. 아까 얘기했던 천장보살, 지지보살, 지장보살. 그래서 그렇게 용수보살, 용수보살, 다라니보살, 진주보살, 대진주보살, 그 다음에 도명존자, 무덕기왕, 좌우 협시가. 요 세 보살의 협시가. 제가 이런 것도 잘 알잖아. 제가 한때 여기 삼장보살 또 예불을 했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거 할 짬밥이 아닌데 예전에는 그 예불 하면 본 예불 하기 전에 또 그런 거 예불 도 하거든. 우리 또 쩌리 때 그런 거 열심히 했지. 그래서 그렇게 돼서 수륙제라고 하는 게 바다랑 관련된 건 아니고 영가 천도랑 관련되는 거라더라. 그리고 영산제는 약간 이렇게 뭐랄까 상설 느낌은 아니고 특수하게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수륙제는 상설 느낌이에요. 반복되는, 마치 백중처럼. 백중 때문에 우람분절 탱화, 우람분절 변상도라고 하는 우람분절 탱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계속 반복했다는 뜻이에요. 계속 수륙제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영산제는 단을 가설해서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특수의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고 오늘 수륙제와 관련된 이야기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